1A. (4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소매 지표의 호조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지수만 0.56% 올랐습니다. 반면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지난주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로존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소매지표 호조와 반발 매수세 유입이 힘이 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당초 3.7%에서 0.2%포인트 낮아진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265억 달러에서 145억 달러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찰이 선정구 하이마트 회장을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1시 59분부터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애플이 무려 4% 급락하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애플의 급락이 과연 오늘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잠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하이마트의 거래 정지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소액 투자자분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 좀 달래드리고자 첫 순서로 신창원 대표와 함께하는 증시타파 통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전문가로부터 관심 종목들 AS와 추천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창원 대표와 함께 증시타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청성천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청성천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어제 좀 완벽하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역시 힘든 장이었는데 어제장 정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장 여러분 아다시피 장 자체 60일 하방 이탈 속에서 데드크로스 나는 시점에서 이제 반등을 조금 했죠. 참 아침에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어두워서 시청자들 보기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장 자체는 여러 이제 캔들 차들을 이제 확대가 보이다시피 일단 어제 양운을 기대비자 십자형에서 512평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놓은 모양입니다. 오늘 또 이제 512평을 다이고 512평을 뛰어넘을지 안 뛰어넘을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애플의 급락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볼 때 제가 볼 때 삼성전자도 조금 버블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오늘 또 십자형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쉽지 않아요. 장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일단 60일 2평에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60일 2평에 한 레벨업 되는 한 레벨 다운되는 그런 주가가 이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일목균형표 원래는 여러분 일목균형표 안 배우면 눈물 펑펑 흘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행스팬 2가 그리고 굉장히 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에서 일단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스팬 1, 2가 합침으로써 큰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변곡 자체를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큰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이틀 정도 여유는 더 있습니다만은 장 자체는 이제는 60일 평의 강력한 저항, 일단 60일 평의 강력한 저항이 이제는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61일 평과 더불어 지금 선행스팬 1, 2가 겹쳐지는 모양입니다. 겹쳐지는 모양인데
이 자리가 2010 모양입니다. 2010에서 이제 앞으로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해가 주가는 양보다는 음이 더 강한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장 먹을 것도 없고 힘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철저한 4만4원을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장의 그 형태를 보면요. 지금 형태를 보면 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여력이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역시계 곡선이 2050에 있는데 지금 주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2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매물대를 관통하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물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할 모양을 보여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까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950까지 한번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물망 차들어 봤을 때 주가는 이미 제가 볼 때 분산해서 수축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뚜렷이 보입니다. 예, 분산해서 수축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주가는 한 3개월 정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그재그 차트나 뭐 다른 차들을 봤어도 그렇고요. 지금 주가의 이제 점도형 차들을 보셔더라도 점도형 차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이 공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의 이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저점에 샀던 물량들을 고점에 전량 매도를 하고 지금 새로 재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물량 축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코스닥 종목은 지금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이 많이 상승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510P까지 가면 주가는 지금 501인데요. 한 3% 정도만 더 뜨면 제가 볼 때는 코스닥도 저항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외국인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선물에서 집중 투구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요즘 현물에서 돈 먹기 힘드니까 선물에서 집중 투자하는데 오늘 또 실제 선물을 요즘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경의 따킴이 지금 18조 대에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용이 5조 8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4조 9천억 신용 갖고 있던 우리 개인들이 거의 담보 부족이 다 났다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자동차 관련, 이제 현대모비스 관련, 그 다음에 유아 관련, 이렇게 소형주 관련이었거든요. 특히 보돈 뻥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한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담보 부족이 많이 났는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매도하는 자리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요 힘든 그런 모양을 보이고 또 하나는 시그널 자체가 영선의 곧 다입니다. 제가 시그널 선이 영선에 다이면은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영선의 시그널이 다인다면은 주식은 가차없이 1950을 깨는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께 조심해야 될 자리고 오늘은 또 쉬어가는 자리다.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또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 자체는 1955 이하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매하지 마시고 고점에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장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고요. 기분도 썩 좋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볼륨저 밴드를 보게 되면요. 지금 그 볼륨저 밴드를 보면 밴드 자체가 하단에서 계속 쉬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쉬어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하단에서 하단 침체 극복보다는 하단 추가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볼륨저 밴드 세 선이 다 하락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국면을 보여야 된다. 현금화는 꼭
30% 이상 하는 그런 냉정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이마트의 악재가 있었죠. 뭐 저런 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닥 같은 종목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항시 정직한 종목을 만져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또 한 번 쉬어가는 자리고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장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5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도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한번 종목별로 흐름도 짚어봐 주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요즘 굉장히 둔합니다. 굉장히 둔하고 삼성전자가 일단 20일, 5일 그 사이 이제 사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일단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이제 일단 이럴 때도 뭐 몇 번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계속 한번 봐야 되고요.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에 이제 후행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목균형표 후행스팬이 캔들 차트에 다 있는 종목, 가까이에 있는 종목은 범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후행스팬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후행스팬 가까이에 와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목선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전환선 기준선 호전, 전환선 기준의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의 이제 구름을 통과하는 것, 세 번째 이제 후행스팬의 이제 캔들의 이제 접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목선사님이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내가 5개의 선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라면은 후행 스핀을 선택한다고 바로 뒷장에 내가 증권 방송을 선택하면 센 방송을 선택한다는 말도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후행 스팬이 이 하방에서 가까이 가는 거는 매수해도 되지만 상방에서 가까이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주가가 보통 이 상방에서 이렇게 꺾여버리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후행스병 뭐 캔들 차트가 여유가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가까이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건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뭐 그 후행 스팬이 캔들 차도 엉켜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박스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것을 꼭 잘 알아야 된다. 후행 스팬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가를 26일 뒤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26일 동안 방향을 정하지 않고 횡보했는 종목은 손대지 마라 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LG전자처럼 이렇게 후행 스팬하고 바닥에서 멀리는 종목도 손대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의 200일 평하고 후행 스팬 그리고 이걸 두 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때요. 200일 이평에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다이더라도 여러분께서 후행 스팬이 가까이 갔을 때 이럴 때 여러분께서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지 후행 스팬이 주가가 떨어졌다 해도 후행 스팬이 멀리 떨어진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범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장 자체는 오늘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힘들어요. 요즘에 돈 먹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올해는 여러분께서 꼭 그 일목균형표하고 1등 주식하고 선물을 피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보다 올해 날짜를 쭉 볼 때요. 올해 주가를 쭉 보시면 여러분께서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습니다. 상승 날보다 하락이 더 많습니다.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상승 양봉보다 음봉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좋다고 사는 족족 주식이 물려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일목균형표로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앞구름이 붉을 때는 상승, 앞구름이 검을 때는 하락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이 검은 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각 방송국마다 신성한 일목선사의 필명으로 쓰는 엉터리 잡놈들 있는데 그 놈들 말 듣지 마시고요. 그 놈들 말 들으면 다 깡통 차게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 주가는 쉬어가는 자리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에 2,000포인트 넘어갈 때 주가가 2,300가니 400가니 그 잡놈들 말 듣지 마시고 무슨 말을 듣지 마시고요. 일단 주식은 쉬어가는 자리다. 쉬어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유해 있는 주식은 더욱더 하락하고 여러분들 보유하지 않은 주식만 상승할 것이다. 결론은 신용에 여러분 수급을 꼭 마시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그놈들도 사기꾼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놈들도 사기꾼이고요. 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공매도 칩니다. 외국인 기관이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매수해놓고 한쪽으로 공매도 하니까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 단순하게 1등 주식만 사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어머니 아버지 날 놓을 때 분명히 1등으로 놔주셨고 여러분 또 1등입니다. 여러분 사는 주식 1등으로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안철수 주식이 광란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은 차트에는 연속 상승이 있지만 차트에는 대박이 있지만 여러분은 대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소박만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잡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상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량주만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려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전에는 유통주 좀 관심 갖자고 말씀하신 이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요즘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업종 없습니까? 자, 유통주가 네.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아직까지 갖고 계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업종을 이제 꼭 말하면 상사 주식들 그러니까 수출 관련 지금 악재가 원화 강세 때문에 악재 굉장히 많이 나온 상사 주식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유통 상사죠. 이제 국내 유통은 여러분 백화점 뭐 이마트지만 해외 유통입니다. 제가 LG 상사라든지 LG 상사, 그 다음에 현대 상사, 삼성물산,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SK라든지 무역 관련 주식들을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 왜? 악재가 나기 원화 강세 때문에 최고의 악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이제 원래 그 경제 성장률을 3.5%로 이제 축소했거든요.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3% 할 때는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안 걸 수가 없습니다. 수출 드라이브 걸면 정부에서 보통 그 굉장히 많이 이제 상사 쪽에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출의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현대상사, 그 다음에 LG상사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대우인터라든지 이런 관련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조금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사 주식들을 그런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식들, 대우인터 이런 주식들이 이제 대우인터는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때 추천하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현대상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LG상사, LG상사,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종목들은 지금 저점 분할 매수하면 부담 없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고점 한 8월 했는데요. 국제 디스플레이 가격이 심상치 않고 이제 대만 업체들이 지금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주식들 삼성 SDI하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주식들 조금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쇠 관련 주식은 뭐 포스코는 계속 조금 추천을 합니다. 포스코는 제가 볼 때는 1등 주식 중에는 이제 포스코는 주구장창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 포스코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제 원철 가격, 그러니까 철광석이죠. 철광석 가격이 보통 그 호주 철광석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호주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포스코 저번에 이제 바닥에서 저번에 추천해가 여러분들 수익을 좀 기쁨을 줬죠. 36, 7만원 대출해가지고 거기 42만원대 짧게나마 약세장에서 수익을 줬는데 지금 또 포스코는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지금 매수하시면은 한 10%, 15%는 쉽게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세의 기본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힘이 부딪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을 부딪히고 있는데요. 후행 스핀이 삼성전자를 보통 21일평 관통하면 주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보통 21일평 하방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4개월 이상 씁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올 찬바람 살짝 불 때까지 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인데 자동차주는요. 평균 수익 이하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 대신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럽니다. 자동차도 살락하면 1등 주식 좀 사시기 바랍니다. 기아차 아무리 좋아도 현대차를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수출 드라이브 종목, 전기전자,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은요. 주식 자체가 시장보다는 하방 경직이 굉장히 하방의 지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종목을 하여튼 물려야 됩니다. 물리더라도 우량주 물려야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를 오늘 꼭 보시고요. 두 번째는 선물을 꼭 보십시오. 선물을 보시고 세 번째는 일본 증시의 하락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증시가 그 사이 교양이 굉장히 높았는데 교양이 굉장히 낮게 거의 사정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일본 증시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최근에는 일본 증시가 상승폭의 거의 2분의 1을 거의 3개월 떴는데 보름 만에 상승폭의 2분의 1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를 꼭 한번 봐주십사. 삼성전자 선물의 동향, 일본 증시를 보면 오늘 주가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플러스 나면 콜이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면 풋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으시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방송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샘플러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현근 전문위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종목이었던 하이로코리아 AS 부탁드릴게요. 수익이 났습니다. 예,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하이로코리아 장중에 제시해드린 매수가까지 초반에 좀 약간의 좀 하락 추가를 해서 좋은 매수 구간을 준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이 좀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제 기관의 수급이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수급, 특히나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한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1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어떤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편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그대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2만 원 선 이하로 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동일목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또 기대도 됐었고 그러한 종목인데 사실상 주가의 흐름은 좀 최근에 좀 어려운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쯤이면 사실은 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약간의 좀 시간에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케미칼, 또 전자재료, 패션 부분, 흔히 잘 알고 있는 부분 바로 패션 부분이죠. 패션 부분 사업에서 빈폴이라든가 갤럭시 이러한 자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계속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러한 회사죠. 반면에 이제 케미칼 부분에서 사실은 수익성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평강 필름 부분에서도 영업 적자 부분을 봤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바로 이제 앞으로의 동사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은 AMOLED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사업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전에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좀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뭐 직접적인 원인은 기관의 바로 수급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이 되면서 한 6개월 동안의 어떤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9만 원과 11만 원 이 사이에서 가격에서 안에서 계속 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가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바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 부분과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합병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때부터 동사가 또 AMOLED 관련해서 이 부분 이슈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번 접근해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21선을 좀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좀 붙는 상황은 아닌데 수급적인 부분에 바로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지금 현재 8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외국인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좀 앞으로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5,500원에서 96,000원 요 사이에서 전일 종가죠. 요 사이에서의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10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연결해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뭐 간단하게 시황 짚어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도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황부터 맥점을 좀 잡아드리고 종목 AS 그리고 종목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쪽에 대한 이런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1987포인트를 좀 지지를 보여줬던 반면 코스닥은 500포인트 탈환에 대한 이런 시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을 주포트로 한 대응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따로 추천주를 좀 드리지 않고 보유 종목에 대한 이견만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종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안정권대에 좀 진입하면서 흐름도 좀 괜찮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권에 계속 유지 중인 이제 뭐 루멘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중 조정을 보여준 이제 뭐 루멘스의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여전히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자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또 수익권으로 돌아서 이제 뭐 슈프리마나 뭐 ICK도 여전히 슈프리마는 15,300원, ICK는 한 4,400원까지 계속 유지하는 그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균광장 투자인데 충분히 차트를 그려놓고 나서 악재를 맞고 밀려 내려오는 이런 아쉬움이 좀 많았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제 악재를 딛고 이제 반등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한 2,000원 선 전후로까지는 계속 좀 보유해보자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과 지금 코스피 쪽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수급적인 공방, 결국에는 방향성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기술적으로 일단은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추세적으로 돌아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한번 배팅에 대한 비중 조율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하실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워낙 이전부터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또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원익 IPS를 뽑은 가장 큰 이유가 우선 낙폭과대, 차트 관심주로 기술적 반등 국면을 좀 예상을 하고 또 탄력이 또 둔했던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기 위함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상승보다는 음봉을 보여주었을 때 접근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결국 상승보다는 하락 마감을 해야 좀 좋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원익 IPS는 뭐 반도체 장비, 또 LCD 장비, 또 솔러 장비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더불어 이제 반도체나 뭐 태양광 이런 중차관 관련 이제 장비에 대한 이런 경쟁력은 이미 국내 최고의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거래처가 또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의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수요와 또 매출적인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인 점을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업종 대비로 우월한 경쟁력을 전제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반도체 쪽 그리고 LCD 또 솔로 사업에 대한 이런 업황 개선도 4월 말부터 한 5월 초경으로 좀 시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120일선이 7,650원부터 7,800원까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이제 급격한 하락폭을 보여준 이후에 120일선을 기준으로 반등을 시도했던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전 2011년도 하반기에 가파른 상승을 인한 긴 조정 흐름을 받는 것으로 일단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추천하여 이제 보유 중인 이제 로맨스처럼 원익 IPS도 LED 관련주로서에 대한 업황 개선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매수가는 한 7,750원부터 7,8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밴드는 좀 넓혀서 좀 접근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손절가는 7,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800원까지 한번 보자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중환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바른전자 AS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제 5일선을 뚫고 21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1선과 그 이격을 많이 좁혔고요. 외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1선 돌파 골든 크로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상에 강한 지지선인 1,050원 선으로 손절 라인을 조금 상향 조정하고요. 목표가는 1차 1,200원, 그리고 2차 1,400원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네, 오늘은 종합 유선 방송 사업 업체인 현대 HCN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예. 네,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 증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 홈쇼핑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현대 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를 독점하며 현대 홈쇼핑의 성장에 따라 현대 HCN의 매출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CJ 홈쇼핑의 악재 또한 현대 홈쇼핑에겐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듯 하고요. 정부의 또 점진적인 디지털 또 전환 정책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주주 현황을 보면은요, 현대 홈쇼핑이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도 굉장히 안정적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매수가는 3,000원에서 3,050원 선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3,3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아침 참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물론 그래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세요? 예,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고요. 네, 스포트 포럼이 수익률이 10% 나왔어요. 이런 시장에서 수익률 10% 쉽지 않은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 참 급등을 했죠. 근데 저는 상한가에 안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좀 약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지금 올라타기에는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추격 오늘도 매수는 좀 어려운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추격 매수는 어려울까요? 일단 그러면 3,000원 지지선이 있는데 지금 3,000원의 저항선이 조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고기가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00원이 상당한 지금 저항선 구간으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어제만큼 또 제가 오늘 또 다른 종목 한 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SBM이라고요.
하는데 이제 투자 포인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위조 지폐, 간별 지폐 인식기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40%가 매출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10%, 그리고 중국의 6%. 이제 그만큼 이머징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전망되는 회사다. 그래서 화폐 개수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금융기관으로 대부분 다 공급이 됩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에 민감하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는 경기 회복기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부분이 조금 더 낮게 좀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더라도 2분기가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전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2012년에 예상 EPS 기준으로 PR 같은 경우에는 소해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PR 같은 경우에도 2.8배로 엄청 낮다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4%, 3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SBN 같은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조금 뜰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930원에서 2,97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 한번 잡아드리면 단기적으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3,100원 정도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고 생각하시면 4,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2,800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도에 지금 보시면 2009년도에 신고가 2009년도 6월 달에 이제 지금 3,000원대가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3년 만에 지금 2,955원대가 왔는 거예요. 3년 만에 시세가 분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소프트 포럼에 쏠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거 매도를 해야 될지도 보유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낮은 가격대에 들어간 거니까요. 일단 들고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셔도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시세 지금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를 시작된 구간이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도 이제 양봉이 길게 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3,000원 제가 말씀드린 변곡점이 일단 3,000원 구간이에요. 3,000원 구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00원 구간에 한번 거기 또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체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확실한 종목과 또 수익 나는 종목 들고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4% 급락이 좀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마감 상황과 함께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다우는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나 S&P 500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컸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0.5%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13,000원 좀 바짝 좀 다가선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0.7% 하락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은 지금 하락세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지금 하락을 했지만은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악재 같은 경우 뭐 추가적으로 지금 악재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3월 소매 판매가 좀 발표가 됐죠. 0.8% 좀 증가를 했는데 일단은 예상보다는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3% 예상치 인데 0.8% 지금 발표치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장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소매 판매가 많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 지표가 그동안에 좀 개선이 됐고 고용 지표 증가에 좀 맞물려 가지고 소비가 지금 양호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조금 좀 주목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일단 고용 쪽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했다. 근데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분위기 자체는 괜찮지만은 애플이 좀 급락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그 4.15% 좀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44달러를 지금 고점으로 찍고 4월 10일이죠.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좀 급락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고점을 찍을 당시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도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가 상투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새벽에는 마감을 해서 지금 580.13 달러 지금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죠.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그동안에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주선과 지금 현재 주가와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요구가 시장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주가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해 두시면서 일단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맥북에 대한 판매가 뭐 5% 정도 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애플 주가가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도 6%대를 좀 대돌파를 했죠.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예측치보다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좀 긴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긴축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경기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 자체도 6%를 좀 재돌파한 부분도 4개월 만에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지금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6%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어느 정도 좀 소폭이나마 좀 반등세를 좀 나타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어제자 코스피 시장에서 뭐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보시면서 뭐 급락을 해도 이전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급반등이 뭐 그 두 종목이 좀 나왔는데 다른 종목이 좀 급락이 나온 반면에 이제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뭐 1, 2% 내외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200억 순매도, 기관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였는데 종목별로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상의 종목은요. 금호석유가 340억, 현대차가 230억,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GKL, KTNG 같은 경우 일단은 외국인들이 100억 내외를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 26일 전까지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지금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뭐 GK 같은 종목도 일단은 관심을 좀 계속해서 좀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일단 하이닉스라든지 GS, 기아차,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보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와 이전에 좀 약했던 정유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0억에 가까운 매수,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도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지금 정유업종 중에서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이 이제 GS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아차나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폭이지만은 매수에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GS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매도를 했죠. 근데 이제 큰 규모는 아닌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순매수 좀 전환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로만 봤을 때 뭐 삼성전자의 매도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금호석유,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한전기술, LG전자 같은 종목들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주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만
있지만 현대모비스의 주가 탄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좀 확인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항공주에 대한 흐름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만 반등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은요, 다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메디포스트나 코미팜, 그다음 멜파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일단은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이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 다음이나 네페스, SM, 원익, IPS, 파라다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우량주 플러스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로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이 박스권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 팀장님은 오늘 전략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은 어저께 기관들이 장 막판에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수 전환한 건 아니지만 낙폭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매도폭을 줄였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마지막에 그만큼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196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의 큰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어저께 3,000원 이상 좀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서는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고점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좀 맞춰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관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나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 2,000포인트 이하권에서 지금 매수를 해준다면은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내지는 어느 정도 좀 지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발락지가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상당히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7% 이상 지금 국채금리 자체가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는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로화 반등, 그 다음에 스페인 국채금리 하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은 좀 소극적인 대응, 좀 단기적인 대응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 그러니까 현물을 사고 선물도 사서 그 선물 매수로 인한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 시장이 좀 연출이 돼야만 다시 한번 2050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까지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와 선물 매수 동시 순매수, 그 다음에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면은 철저하게 좀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파는, 그러니까 지금 5%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는 좀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조정시 지금 매수하실 업종 자체는 IT나 조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수혜주 겠죠.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해서 좀 가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금융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그러니까 제조업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시장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